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타려던 승객이 있었어요. 버스 기사님이 마스크 안 쓰면 못 타요. 안 쓸 거면 내리세요 얘기했는데 못 내리겠다고 버틴 분이 있습니다. 30분간 기분 나쁘다고 실랑이를 했는데 그 시간이면 마스크 사러 약국 갔다 오고도 남았겠죠. 그리고 승객이 한 10명 계셨나 봐요. 근데 그분들도 30분 동안 뺏기는 시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버티던 사람 결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금 마스크 때문에 욕설하고 뭐 하차 거부하고 그런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실수가 수많은 확진자로 번지는 걸 보고 있는데 이제 이런 고집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버스 기사님도 택시 기사님도 마스크 안 쓰는 손님들하고 쓰라고 해도 안 쓰고 고집 부리는 손님들 때문에 고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더라고요. 더운 여름이 오는데 이런 고민과 이런 그 충돌은 더 많아질 텐데 걱정입니다. 여기는 순수 음악 방송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아밤주가 사랑하는 남자, 경찰청이 격하게 아끼는 남자, 범죄자들이 벌벌 떠는 남자, 곽불리 어서 오십시오.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했냐?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의 꽉불리 꽉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거 누구예요? 해바라기의 김래원 씨요. 다시 한번 해봐요.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했냐? 아무도 몰라. 그래요? 응. 똑같을 텐데. 아무도 몰라. 전재소재다님 하루 종일 기빨렸는데 졸린데 곽불리는 들어야겠고 정신력으로 버텨본다. 곽불리가 또 길을 팍팍 주죠. 힘내십시오. 제가 뭐 힘을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했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뭘. 아니 제가 김래원 씨를 한번 봤어요 실제로. 그래서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생기셨더라고요. 닮았다 그러려고. 아니 닮지는 않았죠. 저는 이병헌 씨 스타일이라니까요. 저기 3030님 이계인인 줄 알았다고. 이계인 씨. 네. 그렇지 않죠. 네. 저 곽불리하고 저하고 티셔츠 검은색 입었는데 커플티냐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마키님 곽불리는 쇄골이 없을 거려 얘기합니다. 저 쇄골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니 보이지 마세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제 티셔츠가 오래전에 샀는데 제가 저기 프랑스 마레라고 동네가 있어요. 그렇죠. 잘 알죠 마레. 잘 알아요. 프랑스잖아요. 네. 거기서 제가 40유로 주고 샀는데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가지고 이게 조금 있으면 어깨 보일 것 같아. 어깨 보일 것 같아. 아니 근데 이제 우리 주 기자님이 정말 패션이 장난 아니거든요. 제가요?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과찬이었습니다. 알았어. 네. 또 너 곽불리가 또 그런 얘기 하면은 또 곽불리가 좀 좀 기분 상하려고 그러잖아. 아니 저는 우리 아밤주 팬들이 저한테는 댄디하다, 뭐 괜찮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요. 조금 해요. 네. 오늘 처음으로 웃었대. 곽불리 때문에. 곽불리. 예. 아밤주에 누구 나왔는지 다 알고 싶죠? 알고 있죠? 제가 이제 사실은 집에서 이렇게 출퇴근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하면서 전철에서 꼭 우리 아밤주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보는데요. 많이 나오셨고 우리 영화 배우분들도 많이 나오시고 특히 영화 쪽에 그렇게 관심 있어요. 이달의 기자상 하시는 최진봉 교수님인가요? 네. 그분 프로그램도 되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기자님상. 그렇죠. 그렇죠. 제가 사실은 또 안진걸 소장님하고 좀 친분이 있어요. 네. 민생 천재. 네. 근데 안진걸 소장님께서 실제 오프라인상은 아니었고 온라인상에서 최진봉 교수님을 단톡방에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좀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아무튼 문자도 자주 보냅니다. 곽불리 여기저기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은 주진우 라이브에 또 문자를 보냈어요. 아니 근데 이제 거기는 6시 넘어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얼른 구내식당에서 밥 먹다가 이어폰 듣고 있다가 문자를 보냈거든요. 네. 이래. 아니 근데 거기도 주진우 라이브에서도 범죄 예방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제가 이거 좀 팁을 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불법 촬영물 범죄 우리 아닌 밤주에 주진에서 좀 했었는데요. 했어요. 예. 우리 생활 속 범죄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범죄자들은 뭐지 위협적인 이런 게 느껴지는 범죄자들인데 이런 대표적으로 불법 촬영물 하는 범죄자들이 그냥 평범한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 주기잔치 같이 생기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경계의 눈빛을 풀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자를 뭐라고 보냈냐면은 주진우 기자처럼 평범하게 생긴 사람들이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이런 범죄 많이 저지른다고 그렇죠.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렇죠. 아이고 저 진짜 아이고 자 오늘은 거짓말이 불러온 비극적인 사건들 예. 3탄 준비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예? 지난번까지 이렇게 2회분까지는요 리플리 증후군 주로 이제 본성적으로 그냥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다가 그 자기가 내뱉은 거짓말을 조금 진실로 믿게 하려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거짓말 때문에 꼬여서 인생이 완전 뒤바뀌는 예.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자기가 돈을 벌려고 희대의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보니 이 희대의 거짓말, 희대의 사기꾼들이 워낙 많아요. 예. 정말 많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이 유형의 범죄는 정말 희대의 거짓말, 희대의 사기꾼들만 모여있는 범죄군 하는 게 그냥 딱 두 가지 범죄가 있습니다. 어떤 범죄죠? 첫 번째는 불법 다단계고요. 두 번째는 유사수신행입니다. 불법 다단계, 네. 유사수신, 예. 피라미드, 폰지 사기 좀 어려워요. 예, 개념이 일반인들이. 어려운데요. 이게 진짜 전문가들도 이거를 막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내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다가 또 섞여요. 그래서 설명을 제대로 못 하는데 걱정 마십시오. 제가 누굽니까? 제가 아주 그냥 이거 들으면 이 방송 들으시면 이게 불법 다단계구나. 이게 유사수신이구나. 조심해야 되겠네. 이거 그냥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곽 변사 가 보실까요? 예, 가시죠. 먼저 다단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단계는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네. 다단계는 실제 방문 판매업법이라고 해가지고요. 법률로서도 인정하는 판매 방식입니다. 다단계는 일단 허가를 받은 예. 불법적인 게 아닙니다. 예, 합법적인 다단계는 일입니다. 합법적인 영역입니다. 네. 이 다단계 같은 거는 실제로는 다단계는 마케팅 방식을 말을 하는 겁니다. 유통구조를 줄여가지고 판매자가 직접 홍보도 하고 이 유통구조를 보통 우리가 공장에서 물건이 생산되어 가지고 소비자한테 판매되기까지 보통 짧으면 4단계 길면 10단계 정도를 거치게 됩니다. 네. 근데 이거를 확 줄여가지고 3단계에서 5단계 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방식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다단계에서 돈을 벌려면 엄청 일확천금을 하면 그때는 불법의 방법을 써야 됩니다. 불법이 없이는 다단계에서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의 희생이나 다른 사람의 피해를 딛고 거의 돈을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판매업자라고 하는데요. 물건을 판매를 하면 판매한 거에 따른 수당을 나한테 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물건을 판매하면 후원수당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1,000원어치 팔았다 그러면 300원을 나한테 주는 겁니다. 이거는 합법입니다. 예? 그런데 뭐가 불법이냐? 이거를 촉진시키기 위해서요. 야, 너 1,000원 물건 1,000원어치 팔면 너한테 1,200원 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는 네가 네 밑에 단계로 새로 사람을 구해오면 돈을 더 줄게. 그리고 네 밑에 단계로 가져오면 돈을 더 주고 더 줄게. 이런 방식이 바로 다단계입니다. 네. 그리고 또 강요를 하는 거죠. 이렇게 회원 가입을 강요를 하고 또 뭐 물건을 살 것을 강요를 하고 또 네가 판매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한 달에 1,000만 원치 이상 사야 돼. 이렇게 기준을 정해주는 게 바로 불법인 다단계입니다. 네. 이건 싸그리 다 불법입니다. 예? 이건 뭐 너무 쉽게 잘 정리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다단계는 일단 합법적인데 다단계 사업은 거의 불법입니다. 예. 거의 지금 아이고. 지나가다가 안진걸 소장 오셨어요. 네. 민생천재 안질고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그 다단계 진짜 그거 뿌리 뽑아야 됩니다. 모르는 게 없는 예. 안진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합법 다단계는 존중해 준다 하더라도 네. 사실 다단계 상당수가 불법 피라미드잖아요. 거의 대부분 너무 많은 피해가 있었거든요. 아니 우리 민생천재 예. 안진거 소장님 인사부터 하시죠. 우리 예, 청취자분들. 예.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인데요. 방금 TBS TV 민생연구소 마치고 예. 우리 주불리, 지나가다가. 곽불리 주불리 두 분 응원하러 왔어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3D 업종 그 3D 업종이란 말이 있는데 3D 민생 침해 사안이 있습니다. 예. 디귿자로 쓰지 않은 3개. 이거 3개에 빠지면 민생이 망해요. 뭡니까? 도박, 다단계, 대부업.
아하. 도박 대법은 예. 거의 많이 아는데 대법까지. 그 이 다단계. 예, 이게 실제로 경찰 선생님들이 일선에서 많이 접하는 사건들이고 맞습니다. 그게 대부분 사기 피해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이 어디에서 마이크를 대도 전문가 수준으로 민생은 뭐 아니 그리고 우리 안진거 소장님께서 엄청 잘생기셨어요. 아유 별 말씀을요. 저하고 닮았었고. 아유 알랑들렁 닮았다는 곽불리님에 비하면 저는 그냥 촌놈 수준이죠. 아이고 네 진짜 듣지도 못하겠고 진짜 아우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자 다단계 얘기 나왔으니까 예.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뉴키즈 온 더 블럭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스텝 바이 스텝. 아 다단계 스텝 바이 스텝 다 패가 망신하는 길로 갑니다.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우리 살아있는 생생한 경험들과 사건 수사 사례를 설명드리기 네가 위해서. 빨리 해야 돼. 네가 유사수신행위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요. 네. 유사수신행위 뭐냐? 수신행위가 뭐냐? 돈 받는 거잖아. 그렇죠. 돈 주고 돈 받는다. 이게 바로 수신행위가 좀 말이 어려운데 돈 주면 돈 주면 돈을 받는다. 이게 수신행위인데 다단계를 피라미드를 돈으로 하는 거야.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수신행위가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뭐 수익금 얼마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왜 유사란 말이 들어가냐? 이런 수신행위를 하려면요 금융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금융 허가를 안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유사한 업체를 했다 그래서 유사수신행위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그러면 유사수신행위는 어떻게 하는 거냐? 다단계는 뭐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전통적으로 유사수신 행위의 최고봉이 뭐냐? 해양심충수. 해양심충수에 투자해서 돈을 수익금을 돌려주겠다. 그다음에 물로 가는 자동차. 아니 그러면 보물섬. 그렇죠. 보물섬. 아니 물이 H2O지 않습니까? 그 물이 수소하고 산소잖아요. 그럼 당연히 물을 화학적 분해하면 수소 자동차가 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물로 가는 자동차로 해서 돈을 1억천을 벌게 있다. 한 달에 100만 원 투자하면 한 달에 40만 원씩 주겠다. 이런 게 다 불법인 겁니다. 예. 자 그래서요. 예, 그러면 자 본론으로 가봅시다. 왜 사람들이 다단계라 유사수신이 헷갈리냐? 유사수신하는 애들이 다단계 방식으로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또 유사수신하는 사람들은 다단계 방식을 모집하고 다단계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유사수신 업체 방식으로 돈을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막 섞여 있어요. 그러면 다단계 판매의 최고의 우리나라 사기꾼이 누구였냐? 안진걸 소장님 누굽니까? 예, 역시 주수도 아닌가요? 그렇죠. 조이팔인가 주수도인가? 지금 많은 청취자들께서 주오이팔 주수도 이랬을 거예요. 헷갈려요. 예. 단군 이래 최대 사기꾼은 조이팔입니다. 그런데 조이팔은 유사수신 업체가 다단계 방식을 쓴 거고 예. 주수도는 이 역대 2위입니다. 그런데 주수도는 이 제2그룹인데요. 다단계 판매하는 회사가 유사수신을 한 겁니다. 주수도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냐면요. 그때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냐면 몇 조 원이죠. 피해가 한 2, 3조 됐을 건데 방송사 사장 부인이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SBS 사장 부인이었는데 주수도가 SBS에서 나와가지고 사업가처럼 막 나와서 뭐 가르치고 막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나중에 보니까 SBS 사장 부인이 주수도한테 돈 갖다 주고 거기서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기까지는 아니었죠. 거기서 그러니까 광고 상품으로 썼는데 나중에 제2회 가서 왜 거기 가서 일했어요? 얘기했더니 집안 형편이 어려워가지고요. 보태려고요. 그래가지고 했다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때 SBS가 주수도 많이 도와줬어요. 이 주수도는 이제 다단계 뭔지 하면요. 원래 생활 필수품, 생필품 파는 다단계 방식으로 생필품 파는 회사였는데 그런 회사였는데 그 매장도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회사가 커지니까 다단계 방식 커지니까 나중에는 투자금을 모집을 합니다. 이 투자금이 싸그리 사기여가지고 사기친 돈이 2조. 와, 피해자가요 한 2만 명 정도 됐는데 이 주수도 씨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를 많이 쳤어요. 이 다단계도 불법 다단계, 그다음에 투자금 사기 쳤고 그다음에 루보라는 제가 기억한 루보라는 회사로 기억이 났는데 주가 조작에도 가담을 해가지고 5천억을 털어먹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느냐? 이 주수도 씨가요. 이제 징역 12년을 받습니다. 근데 출소할 때쯤 즈음 해가지고 이 교도소에서 또 사기를 친 거예요. 교도소에서. 교도소에서 옥중에서 그 감옥에 있으면서 이 다단계 업체를 설립을 해가지고
또 5천억인가를 또 2천억인가 사기쳐가지고요. 1137억 원 사기쳐가지고 거기서 다시 또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 월 평균이 월에 200회 그 변호사 접견을 했어요. 황제 접견. 그거 그래서 큰 이슈가 됐잖아요. 제가 예. 그 증언자입니다. 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자, 청취자들께 알려드릴게요. 예. 2008년도 광우병이염 미국산 쇠고기 묻지마 수입할 때 이명박 정권에서 제가 그걸 거세게 저항하고 항의하다가 잡혀갔지. 길거리에서 주진우 기자님이 저 취재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때 이제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취재를 너무 악착같이 입체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감옥에 간 거예요. 촛불 집회 그때 끌려갔죠. 야간 촛불 집회 했다고. 갔더니 이제 저는 가끔 이제 변호사님들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코치해 주시는데 갈 때마다 주수도 씨가 밖에 나와 있죠. 그 변호사님들하고 접견하는 장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면접 변호사가 있다는 것도 알았고 저 사람은 황제 접견하고 있구나. 그게 이제 감옥에 헌법에서- gat혀 있는 게 아니고 맨날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제가 그러냐면 직접 봤어요. 헌법에서 변호사들을 접견하는 것은 보장을 해줍니다. 법으로. 그래서 그걸 재벌 악용하는 거죠. 재벌이나 돈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들이 와서 시간 떼워주고 시간 떼워주고 놀아주고 그런 변호사를 따로 사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주수도 씨는 변호사하고도 뭐 약간 썸씽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막 또 화제가 일부 됐어요. 네네. 변호사하고 집사 여자 변호사. 변호사라는 네. 굉장히 오명인데 이 주수도 씨가 그렇게 한 걸 보고 이재용 씨도 또 그렇게 한 거잖아요. 다른 우리, 사람들도 다 했죠. 예, 삼성그룹 이재용 씨도 맨날 변호사만 접견하고 있는다 해서 그게 문제가 됐었죠. 그때 이제 제대로 그럼 제값을 받지를 않아요. 그 예. 문제가 거기서. 집사 변호사들은 그때 2명인가가 또 사기 방조로 해서 같이 구속됐었습니다. 구속됐죠. 예, 주수도 시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니까 각종 이렇게 방식으로 다단계에서 꼬셔옵니다. 이제 군대 오래간만에 군대 동기가 연락 와가지고 예. 오래간만에 연락 온 군대 동기의 2명 중에 1명은 다단계. 예. 그리고 고향에 예전에는 설날이나 추석 때 고향에 다 내려갔거든요. 네. 내려가는데 한 번은 지금까지 안 보이던 저기 동식이라고 해요. 동식이가 예. 갑자기 왔는데 올 때 그랜저에 벤츠에 갑자기 양복을 입고 성공을 했어. 이거 동식이가 성공했다더라. 그래서 뭐야? 그럼 그래 니네 뭐 하고 살아? 그래서 쭉 데리고 다단계로 다 가가지고 그 집안이 그냥 폐가 망신하고 그런 경우 많았죠. 그러니까요. 아마 지금 청취자들께서 불법 피라미드에 끌려간 사연 올려달라면 엄청나게 올라올걸요. 네. 저는 어떤 수법에 당했냐면 오랜만에 당하셨습니까? 다 경험이 한 번씩 있어. 오랜만에 정말 아주 친한 후배인데 연락이 잘 안 됐던 후배가 연락이 와서 형님 인생이 괴로운데 동해안에 나랑 2박 3일 한 번만 가달라고 하더라고요. 인생이요? 예, 인생이 너무 괴로우니까. 괴롭다. 그래서 형님이랑 같이 동해안을 걸으면서 다시 열심히 투쟁도 하고 캠페인도 하는 좋은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만나려는데 이상한 데로 저를 데리고 와요. 그랬더니 불법 피라미드 업체들 어떻게 하냐면 2박 3일간 사람을 가둬놓고 그래서 세뇌를 합니다. 네. 그래서 밖으로 나가려면 못 나가게 해요. 못 나가게. 사실상 감금해요. 그래갖고 저는 거기에서 혈투를 벌이고 도망 나왔어요. 네. 진짜로요. 그리고 그 후배를 제가 가족들한테 연락해갖고 결국 저기 끄집어냈죠. 아유 가족들도 네. 보이는 게 없어요. 더버기님이 3년 동안 연락 없던 친구가 연락 오면 청첩장이고 10년 동안 연락 없던 친구가 연락 오면 따단계입니다. 따단계. 유기농 뭐뭐 친환경 뭐뭐 그러기에 내가 빚 갚을 게 많다 했더니 다시는 연락 안 더라고요. 그렇죠. 진달래 공인님 저도 끌려간 적 있어요. 다단계 친구가 뭐 이런 경우 많을 거예요. 정말 많을 거예요. 그다음에 또 가끔 연락 와서 갑자기 무슨 게르마늄 뭐 이런 걸 판다 그래요. 히토류. 예? 친구들이나 후배들 중에 그게 요새 대부분 다단계인데. 히터류 나네. 예. 그게 막 몇십만 원씩 하는 겁니다. 그걸 막 파는 거예요. 다단계 네. 방식으로. 그것 때문에 이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또 많이 있죠. 아니 이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범죄 영역까지 올라오면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면 경찰이 나설 수가 있는데 그 전 단계는 경찰이 나서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때 이제 퇴치하는 중요한 방법이 다단계에서 저기 좋은 물품 있다 그러면 혹시 너 도를 아십니까? 뭐 제사 조상한테 제사 지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퇴치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다단계를 퇴치를 하려면 불법 종교, 사이비 종교가 최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주수도 씨는요 종교인 같아요. 딱 보면요 이상하게 JMS 정명석이나 다른데 다단계 사장들은 종교하고 약간 사교하고 이어집니다. 주수도 씨가 작년에 저한테 편지를 썼어. 옥중 편지를. 그래요? 네. 존경하는 주진우 기자님 하면서 글씨도 잘 써요. 글도 잘 쓰고 자기가 사법팔극 책 보고 그리고
정의롭게 뛰고 있는 주진우 기자님 항상 용감 응원한다 존경한다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같은 주시다 나 어딘파다 얘기하면서 누구 하나를 만나달래요. 대학 교수를 보내더라고요 저한테. 그런데 서류를 이만큼 가져왔어. 1조 원대 사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가지고 나한테 뭘 원하느냐고 내가 얘기해서 교수 혼내가지고 보냈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7121님 예전에 신사동 신규 초등학교 앞에 제2호 본사 직원이었는데 알지 나도 거기 많이 가봤어 취재하러. 네. 급여도 6개월 못 받았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급여까지 안 좋네요. 3537님 사촌 오빠가 크루즈 사업에 투자하라고 손해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혹시 이건 뭡니까? 그것도 역시 이제 이건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이게 먼저 연역적으로 가야 됩니다. 때는 바로 바야흐로 1920년. 너는 맨날 지금 몇 년생인데 때는 맨날 바야흐로 그거 아니 이거 그냥. 한 2부는 또 유익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1920년 미국으로 갑니다. 네. 이제 찰스 폰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원래 캐나다에 살았는데 캐나다에 있는 은행에서 투자 금리가 10%인데 이 은행에서는 금리를 12%씩 적금을 파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열심히 팔았어요. 그랬더니 은행이 나중에 부도내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네. 아 이거 사기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캐나다에서 그 수법을 배워가지고 폰지라는 사람이 미국으로 넘어가가지고 당시에 국제 우편을 사면 수익금이 30%가 남는다 해가지고 국제 우표를 사야죠. 사람들을 30만 명을 사기를 친 거예요. 와. 그러면 그러면 이 사람은 실제 국제 우표를 샀냐? 안 샀어요. 그 돈을 국제 우표 사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게 전형적인 금융 피라미드라고 하는데요. 아랫돌 빼서 윗돌 개기. 우리 게임 젠가 해보셨지 않습니까? 젠가. 젠가 하면 탁 빼가지고 위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규 투자자들을 모집을 하면 이 신규 투자자 받은 돈으로 옛날 투자자 돈을 메꾸려 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딱 특정 시대면 바로 파산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렇죠. 폰지 사기잖아요. 그게 그게. 그 폰지 사기. 그렇죠. 예. 그래서 폰지 사기, 유사수신 행위, 그다음에 금융피라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단계까지. 자, 주 단골맨이가 그 동네에서는 러시아도 아니고 소련의 기술력 어쩌고저쩌고 하면 다 예. 다단계입니다. 은나노 바이오 이거 의심하셔야 됩니다. 안반수 빙하수 이런 것도 의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일단 물러가는 자동차 그다음에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은 우리 회사가 안반수를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 회사 좋은 회사니까 투자 한번 해보세요 알리는 거는 기업의 IR이라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 회사가 괜찮은 회사니 안반수에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투자를 모이면 일단 다 99.99%는 의심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주식 투자가 아니라 그렇죠. 돈을 모으는 건 유사수신행위. 그렇죠.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딴 데 투자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모으면 일단 다 범죄입니다. 유사수신행위. 예. 자 단군 일의 최대 사기 사건 조이팔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기 전에 예.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여기는 순수 음악 방송이니까요. 본격 음악 방송. 너무 좋아요. 김광석입니다. 물로 가는 자동차 아니고요.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아니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이거 다단계로 팔 수 있지 않을까요? 오. 안 되겠어? 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어. 가능하죠. 플라잉 자동차라고 플라잉? 투자라고. 다단계로 넘겨 예. 다단계로. 순수 음악 방송 아밤주입니다. 아밤주에서 순수하게 조이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예. 유사수신 업계의 최고 사기꾼이 바로 조이팔입니다. 네. 조이팔은 의료기기를 의료기기 대여 사업에 투자한다 그래가지고요. 저 대구 경북 지역에서부터 돈을 이제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약 7만 명 정도의 피해자고요. 7만 명. 그 다음에 거기서 피해금이 한 4조 5천억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4조 5천억을 조이팔이 다 가져간 거는 아니고요. 그래도 이분이 예. 거의 2, 3조 가져갔다는 그렇죠. 얘기 있어요. 보통 엄청나요. 한 30%, 40% 봅니다. 그 네. 운영하는 애들이 가져가는 이 사기 친 금액, 나머지 돈들은 이제 서로 물고 물리는 거죠. 네. 아, 그런데 이 조이팔은 진짜 많이 가졌어요. 예. 엄청났죠. 그렇죠. 오죽 하면 영화로도 만들어졌잖아요. 영화 그렇죠. 마스터. 예, 저하고 닮은 그 이병헌 씨가 조이팔 역할로 나왔고 저하고 닮은 강동원 씨가 또 경찰로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저를 45도로에서 보면 우리 조이팔 그런 범죄 자체만 아주 보이고. 진짜 매를 번다 매를 벌어. 근데 이제 조이팔 사건에서는 우리 법집행기관의 사람들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조이팔이 그렇게 떼돈을 버니까 피해 가려고요.
경찰, 검찰, 법원에 뇌물을 그렇게 갖다 바쳤어요. 네. 그리고 경찰관들도 또 경찰 우리 지휘관급에서 관리자급도 구속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말단 형사들도 구속이 됐었고요. 네. 검찰도 검찰 수사관도 구속됐었고 검사도 구속됐죠. 검사도 구속됐었죠. 네. 그 뭐냐 이름이 대- 뭐였죠? 김광준 부장검사가 그렇죠. 연루돼서 구속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당시 충격적이었죠. 김광준 검사는 다른 사건 사고 때문에 또 구설에 올랐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게 이제 김광준 검사를 구속시킨 검사가 김수창 검사인데 그분이 또 제주도에 가서 큰 제주도 사고를 검사장 치셨죠. 하고 계실 때 또 공연 음란죄로 해가지고 예, 또 그 엄청난 체포되고. 사건이죠. 더 완전- 킹에 나옵니다. 그게 더 킹이라는 영화에 그 좀 주제가 복잡한데 나오죠. 예. 이게 지금 초창기에 제가 해보면요 약간 반성 어린 또 하나의 목소리는 이런 조이팔 같은 이런 유사수신 업체를 단속을 하면요 제 경험상 제가 이제 해양심춘수 이런 첩보를 받아서 내사를 한 다음에 압수영장을 받아서 덮쳤어요. 해양심춘수 그 유사 업체인데 투자하는 업체였는데요. 얘를 답치면 계속 막 압수수색 장부 다 하고 막 도망가려 잡고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서 그 강연장에서 투자 강연을 받는 사람이 한 100명 정도 있었는데요. 네. 저는 그 사람들이 공합당할 줄 알았어요. 경찰에서 이 업체를 딱 단속을 하고 이 사람들 다 구속시켜서 공합당할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형사들 멱살 잡히고 난리가 났어요. 조금만 있으면 우리 성공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지금 1,000만 원씩 투자해가지고 다들 3천 4천만 원 벌게 생겼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압수수색 해가지고 우리 다 망하게 생겼다고. 와, 저 멱살 잡혔는데 진짜 속으로 갈등이 되더라고. 이 사람을 진짜 공무집행 방해로 진짜 또 체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계속 선생님 이러지 마세요 하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와, 그리고 참 그게 초창기에 다단계 업체도 그렇고요. 유사수신 업체도 그렇고 초창기에 단속하면 그 가입된 사람들이 본인이 피해자라고 인정하기 싫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납니다. 종교단체하고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마스터에서도 보면 이병헌 씨가 거기서 거의 교주처럼 행세를 하고 그 투자자들이 막 엄청 추앙하는 거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좀 무르익어 가지고 막 돈을 운영자들은 돈을 들고 토끼는 관계 도망가는 단계 빨리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증거도 확보해야 되고 저희들은 바쁜데 그 사람 그래서 피해 진술을 받고 이러려면요. 그 밑에 하부 단계들끼리 서로 싸움이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들어온 거는 너 때문에 들어왔다. 너는 얘 때문에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그 단계를 그 유통구조 단계를 빨리 밝혀야 되는데요. 서로 싸움이 나가지고 아수라장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본인이 정확하게 얼마를 투자를 했고 얼마를 되돌려받았는지를 잘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채권단이 구성이 되면요. 자기가 투자한 원금을 회수한 사람들은 일정 부분 다시 토해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들키기 싫어가지고 그 피해금이 확인이 안 됩니다. 막 아수라장이 벌어져가지고요. 근데 지금 상황 같으면 이 다단계나 유사수신 행위가 사라질 리는 없고 비트코인이나 코인하고 결합된 상품이나 아니면 또 다른 걸로 공유경제와 비트코인 그리고 그렇죠. 다단계 이 사기가 계속 지금 진행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주 기자님 핵심을 잘 찌르셨는데 이게 전통적 방식의 건강기기나 이런 네. 것 같은 경우는요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을 상대로 아까 우리 소장이 말씀하신 게르마늄 비누가 쓰면은 무슨 피부가 무슨 30년이 젊어진다. 게르마늄 계란이 3만 원입니다. 그렇게 판매합니다. 계란이요? 예. 그다음에 키토산인가 그거 마시면 뭐 온몸이 그냥 갑자기 600만 불의 사나이가 된답니다. 그걸 막 500만 원치를 팔아요. 갑자기. 그거를 판매하는 거는 불법 다반등기고 그거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유사수신인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게 사람들이 안 속으니까 또 인터넷이 발달하고 막 많이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사수신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그 다음에 다단계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단속도 예.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 주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암호화폐, 가상화폐 관련된 돈을 투자를 하면 우리가 그 돈으로 이런 암호화폐 재투자를 해가지고 수익금을 한 달에 30%씩 주겠다. 이런 유사수신 업체들이 굉장히 난립해 있습니다. 단속한다고 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 국민들께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저는 아마 청취자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조이파리가 중국으로 어떻게 갔느냐. 그렇죠. 어느 조이팔이 검경이 살아있느냐. 주 기자님 감각은 어떠세요? 조이팔이 죽었네 살았네가 지금 아직까지 논란이잖아요. 살아있겠죠. 네. 자 저기 네. 경찰인지 해경인지 누구의 호의를 받고 보호를 받고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예. 중국
중국에서 다른 이름으로 활동을 했어요. 조영복인가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런데 성형 수술을 하고 네. 어디에 있다고까지는 했는데 어디에서 사라졌어요. 저도 조이팔 측근이 중국 어디에 있다 하면서 계속해서 저희한테 제보를 했었어요. 시사저널 시절에. 그래서 얘기를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경찰이 조이팔 죽었다고 장례식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냈죠. 안에 누워 있는 어떤 장면 비슷한 게 찍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흐릿해서 흐릿했어요. 네, 확인이 연출 같은 느낌도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근데 살아 있겠죠? 그 영상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당시 경찰이 발표한 거는 그 영상 자체는 일단 조작된 건 없고 그래서 경찰이 이제 생존 반응을 찾고 있다. 이제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있으면 누군가한테 친척한테 전화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때 불법 유사수신으로 번 돈에 대한 계좌에 그 돈을 좀 손을 댈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반응을 찾지 못했다. 그거 없어요? 못 찾았어요?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그래요? 미랑은요. 미랑한 거는 미랑의 미스테리는 그때 밝혀졌나요? 미랑은 이제 해경 쪽이었는데요. 해경하고 네. 유착 관계가 있었다라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실제 유착 관계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대신 그때 조이팔 미랑에 관련돼서 신고도 되고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를 놓친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많았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간 게 아니라 미랑을 한다 또 신고도 있고 이래서 당시에 해경 쪽에서도 징계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조이팔 미랑하고 그때 미랑에서 들어오는 그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그냥 탐사보도로 미랑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미랑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저기 충청도에서 그 고깃배를 타고 가려고 했더니 너무 돈을 많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는 좀 싸더라고. 그래서 중국에 가서 그래서 내가 미랑에서 들어오겠다고 했어. 마음 먹고 갔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며칠 누워있어 이렇게 들어오면 그걸로 제가 체험기로 기사 쓰면 될 거 아니에요. 미랑이 이렇게 네, 되는구나. 된다. 이렇게 쉽다 얘기를 네. 하려고 했는데 갔는데 중국 배였는데요. 너무 냄새가 나가지고 가서 20분 만에 내가 기절할 뻔했어요. 그래서 못 참겠다 해가지고 기절할 뻔하다가 나 못하겠다고 하고 그냥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미랑이 좀 잘 됐어요. 제가 예민해가지고 전 못 씻고 나 냄새 나는 건 못 참거든요. 그러니까 어쩐지 너무 이제 깔끔하시니까 저번에 이재용 씨 구속 원벌 촉구하는 캠페인 하실 때 모기들이 전부 다 주진우 기자님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난 엄청나게. 모기 싫어가지고. 요 이야기 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얼른 해. 얼른. 네. 왜냐하면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게 유사수신과 다단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돈을 일확천금을 갖고 싶어 사람들 마음을 건드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건 당하신 분들이 없어. 우리 대학생들도 그다음에 사회생활 경험이 많지 않은 우리 전업주부분들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당하는데요. 일단 돈을 일확천금 구조상 일확천금을 번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무조건 경계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구소련에 있을 때 알바니아라는 나라가 독립을 했어요. 그런 공산주의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바로 민주주의가 들어왔는데 이 나라 전체가 이 다단계 유사수신에 빠졌습니다. 알바니아라는 나라 96년에요. 그래가지고 한 10년간 다단계에서 나라 전체가 폭삭 망했습니다. 이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에 이 가입했던 나라의 전 국민의 65%약 250만 명이 가입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97년 우리나라 IMF로 해서 이 국제 뉴스에 조금 둔감했었는데요. 이 한번 찾아보시죠. 알바니아 나라 전체가 망할 뻔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한번 훅하면 막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경계하십시오. 그러면 도박 다단계 불법 대부업 이거의 특효약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야기로 왔어요. 뭐죠? 민생 문제가 해결되고 사회복지가 확충되잖아요. 그 범죄가 확 줄어듭니다. 네. 결국은 양극화 불평등 민생고가 심하고 사회복지가 심각한 나라에서 그 틈으로 일확천금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갯돈 받아서 튀는 것 같은 심리를 조장을 하고 옛날에 시골에서 어려웠던 시절에 그 유사가 갯돈 관리하다 튀거나 한 사람이 받아놓고 튀거나 이런 일 많았잖아요. 개주를 튀었다 이거 뉴스 많이 나왔어요. 난리죠. 그러면 그 시골 공동체가 무너지는데. 제가 개주 튄 사건 이야기하면 또 1시간 가야 그렇죠. 됩니다. 그건 따로 진짜. 하냐. 그건 다음 시간에 해야지 또 지금 안 돼. 이러면 이럴 때일수록 재난지원금이 잘 지급되고요. 사회복지 확충되잖아요. 그럼 이런 범죄들 줄어듭니다. 네. 저는 그 이야기 꼭 드리고 싶었어요. 범죄 예방과 경계도 해야 됩니다. 네, 오늘 빨리 그렇죠. 이거 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안 시간이 다 되겠습니다. 됐어요. 네, 그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곽불리가 이 말이 많은데 오늘 안진걸 소장까지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응원하러 왔는데 네, 제가 나름 또 도박 지금까지 다단계 전문가에서 곽불리 그리고 안진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